내 집 마련 지금 해도 되나요? 라는 사연입니다. 대구에서 평생을 살던 제가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익숙하지 않은 동네와 집값, 저에게 모든 게 낯섭니다. 서울은 왜 이렇게 집값이 비쌀까요? 아니 글쎄 허물어져가는 오래된 아파트 한 채가 우리 집 전 재산을 털어도 못 사더라고요. 대출을 최대한 받아도 살 수 있는 집은 너무나도 작은 10평대의 집이었고요. 서울로 24살에 올라왔고 벌써 3년 차입니다. 역시나 서울살이는 기대만큼이나 막막하더라고요. 어디가 자치촌인지도 몰라서 무작정 알아보다 돈이 가장 적게 나가는 고시원에서 살았고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되며 나름 잘 살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매달 나가는 월세, 벌어도 부족한 생활비,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동료들이 부러워졌습니다. 질투, 시샘보다는요 정말 동경했어요. 저는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참 외로웠거든요. 나는 아직 어른이 되려면 멀었는데 항상 제 편이 돼주던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생활비, 식비, 월세 모든 걸 감당해야 했죠. 저분들은 적어도 집 걱정은 안 하겠지?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운이 정말 좋은 게요. 동기 형의 추천으로 기대 없이 넣었던 은평구의 행복주택에 당첨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훨씬 적은 돈으로 훨씬 좋은 집에 살 수 있었어요. 여기 살면서 돈을 아끼다 집 사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게 더 빠르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월부에 강의를 듣게 되었고 내 집 마련이 가능할까 단지를 추려봤습니다. 5개 정도 추렸을 때 동대문구에 있는 17평 아파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가진 종잣돈과도 잘 맞고 지역도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하지만 대출을 한 3억 정도 받으면 수리자만 매달 한 140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렇다고 지금 포기하자니 이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에는 제가 가진 돈으로는 살 엄두도 못 낼 것 같았어요. 최적의 타이밍이란 건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집을 사게 된다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가장 먼저 초대할 거예요. 어렸을 때 저를 키워주면서 정말 많이 아껴주셨고 그 사랑을 똑같이 제 자식에게도 주고 싶습니다. 10년 뒤인 37살에는 서울에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컸을 때 돈 걱정, 집 걱정 안 하게 해주고 싶어요. 내 집 마련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주변에 물어볼 어른도 없어 현실적인 조언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용기 내어 써봅니다. 꼭 뽑아주세요. 이분이 20대세요, 20대. 아, 20대가 이런 20대.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와, 진짜. 24살에 네. 상경을 하셔서 지금 한 3년 됐으니까 27살 네.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닉네임 서울이 좋아입니다. 네, 네 서울이 좋아님의 지금 현재 가계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 보증금, 현금,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청약이나 연금 이런 것들 다 합치고 그 안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한 순자산이 지금 1억 3천 정도 가지고 계시고요. 와, 27살인데 1억 3천이 있는 거예요? 3년, 진짜. 서울 올라온 3년 됐는데 지금 1억 3천을 모아두셨습니다. 소득을 환산을 해보면 월 평균 세후 한 370 정도 받고 계시고 대출이자랑 월세 포함해서 150만 원. 되게 아끼고 있죠. 네, 행복주택이 그 연식도 좋고 이제 괜찮은 거주비도 그렇죠. 싸니까 되게 그래서 월세가 13만 5천 원이군요. 맞습니다. 장점이 있죠. 그쵸, 네. 근데 보통 저러면은 또 소비를 늘리게 되거든요. 맞아요. 아무래도 네. 이제 주거비에서 맞아요. 좀 많이 줄일 수가 있으니까 세이브가 다른 되니까. 거를 쓰게 되는데 지금 우리 서울 그것도 아닌 것 조아님은 같아요. 아닙니다. 서울에 집을 네. 사야 되니까 안 늘리고 있습니다. 27살인데 정말 네. 대단합니다. 행복주택에 살니까 지금 거주비가 거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처럼 저렴한 월세를 살면서 돈을 모을지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야 할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제 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를 이제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고민이 좀 가장 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이 지금 서울 동대문구에 17평형 아파트를 이제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다 보니 지금 내가 이걸 사도 되는지 무리하는 건 아닌지 이게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13만 원 월세 내고 있는데 네. 대출이자를 130만 원 낸다는 거는 갑자기 그렇죠. 월세가 훅 뛰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네네. 드니까 두 가지 고민을 주셨습니다.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네, 안녕하세요. 서울이 조아님 맞으신가요? 아, 네, 맞습니다. 돈도 되게 많이 잘 모으셨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일을 조금씩 했었어가지고, 와, 조금씩 모으다 보니까 이제 또 제 생각보다 많이 모았네요. 와, 27인데 와, 너무 1억 대단하다. 3천을 그럼 순수하게 본인이 다 모으신 거네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서울에서 생활을 해가면서 혼자 네. 거주하시면서 와. 네. 제가 이제 유디님 이제 바꿔드리도록 할게요. 서울이 조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권대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 많은 분들을 좀 만나고 있거든요, 월부 안에서. 근데 행복주택, 국민임대 이런 주택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신혼 때. 신축이기도 하고 지금 네. 서울이 조아님처럼 거주 비용이 적다 보니까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 거주 비용으로 다른 집에 뭐 이사를 가거나 그러려면은 구축 아파트로 가야 되거나 아니면 빌라로 가야 되거나 아니면 되게 직장에서 멀리 가야 되거나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살 생각을 아예 못해요. 근데 서울의 조아님께서는 지금 3년 정도 행복주택에 거주하셨고 거주 비용도 적고 되게 거주 만족도가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어떻게 집을 살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최대 10년이니까 여기서 돈을 최대한 모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게 부동산 기초 강의반을 한번 들으셨어요. 아. 그리고 저희 추천을 한번 해주셨는데 그거를 듣고 나서 좀 되게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좋아요. 그 제가 살짝 형이거든요. 네. 살짝은 형이 아니고 조금 많이 형인데요. 조언을 좀 해볼게요. 예,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사연 진짜 잘 보냈고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저는 집을 살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어떤 아파트를 사라고가 아니라 이 아파트를 사서 몇 년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나머지 인생이 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서울이 조아님이 걸어가실 길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앞서서 동대문에 있는 10평대 아파트를 생각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혹시 그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격적인 면에서 살 수 있는 지역이기도 했고 주변에 뭐 학군이나 지하철도 주변에 있고 거기를 좀 골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혹시 예산은 얼마 정도 잡으셨어요? 네. 최대 한 4억 7천 이렇게 잡았는데 좋아요. 지금 1인 가구시잖아요. 네. 근데 거주 비용 외에는 크게 들어갈 일이 없어요, 돈이. 그래서 저는 충분히 60만 원 저축으로도 괜찮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해서 이 정도는 영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뜩이나 이제 지금 저는 집을 사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10평대 동대문 아파트가 혹시 역과 가까운 곳에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역이랑 네. 가깝진 않는데 버스를 이용하면 네. 되게 다양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서 네. 괜찮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4억 8천이라는 예산 안에서 네. 서울이 조아님께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게끔 알려드리고 싶어요. 세대수는 한 300세대 이상 정도로 소팅을 하고요. 가격대가 4억 8천이 이제 예산이잖아요. 러프하게 5억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직장이 어디세요? 종로가 네네. 종로에서 네. 출퇴근이 괜찮은 아파트들을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동대문을 살펴보셨으니까 동대문 쪽을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종로 쪽이고요. 종로 오른쪽 배 우측에 이제 동대문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걸리는 이런 아파트들, 뭐 롯데캐슬 피렌체, 동답 한신, 휘경 주공 이런 아파트들이 5억 미만인 아파트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휘경주공 같은 걸 한번 눌러보면은 낮은 가격 순으로 보면은 저층이 이제 10평대거든요. 4억 2천 정도 형성돼 있고 중층이 4억 5천 이렇게 형성돼 있어서 지금 서울이 조아님께서 접근이 가능한 아파트예요. 이런 아파트들이 역에서 조금 멀거든요. 그래서 전 역에 가까운 아파트가 서울의 조아님이 이제 거주 만족도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시세 차익 측면에서도 역세권 아파트가 유리하기 때문에 동쪽뿐만이 아니라 서쪽으로 좀 가보기를 좀 권하고 싶어요. 서쪽을 가보면은 아파트들이 꽤 있거든요. 역에 가까운 아파트들이 꽤 있어요. 3호선 라인에 있는 아파트들도 있고 5호선 라인에 있는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이 역에서 먼 아파트들보다는 조금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 종로에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뭐 3호선이나 5호선을 타고 출퇴근하기도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대문도 물론 좋은 지역이지만 서울이 조아님의 상황에 맞춰서는 서쪽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서쪽이요? 네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일단 그렇죠. 동쪽하고 네. 저기 위에 노원구 쪽 뭐 이런 데만 계속 보고 있었는데 서쪽은 일단 비싸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서쪽이 왜 비싸다고 생각하셨어요? 여의도도 있고 아. 여기 마포구도 있고 이러니까 네네. 서울이 조아님께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들 그리고 역세권 단지들을 우선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보여드린 단지들이 다 10평대 아파트거든요. 10평대 아파트를 선택하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돈을 또 잘 모으시잖아요. 네. 또 연차도 쌓이시고 또 연봉도 높아지시니까 혹시 서울이 조아님 결혼할 마음 있으세요? 30
살 넘어가면 그래도 네, 내가 지금 쓰는 금액보다 1.5배 정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사람은 2명인데 네. 모으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그러면 그때 20평대 집으로 점프할 타이밍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또 이제 아이도 낳고 아이도 학교 들어갈 때쯤이면은 방 3개짜리도 필요하고 30평대 아파트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30평대 아파트를 점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서울이 조아님도 지금 27살 때 그 첫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시작이 너무 저 좋아요. 상상만 해도 되게 행복합니다. 그 또 이제 여자친구가 서울이 조아님 집에 딱 왔는데 오빠 이거 오빠 집이야? 그러면 맞아 여기 이때 웃으면 안 돼요. 당연하듯이 내가 27살 때 이 정도로 살았어.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 주면은 또 여자친구분도 서울이 조아님을 되게 의지하면서 또 미래를 잘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하는 삶과 좀 들어맞으시나요? 이렇게만 되면 제가 원하는 삶인 것 같아요. 아까 그 사연에서 좀 와닿았던 부분이 동료들은 다 서울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서울이 조아님은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좌절도 느끼셨을 수도 있고 마음이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상황마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료들은 서울에 같이 부모와 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서울이 조아님 나이에 집 생각을 못 하겠죠. 그렇죠. 대부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이 조아님이 이른 나이에 서울에 올라오셔서 이런 거주에 대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네. 결정을 하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을 서울이 조아님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왜냐면 저도 이제 지방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도 이제 고3이어가지고, 대학이나 뭐 이런 취업으로 인해서 이제 서울에 이제 올 것 같은데, 서울이 조아님이 그 지방에서 이제 거주를 하다가, 많은 분들이 이제 취업이나 진학으로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데, 이럴 때 그 서울에서 고시원수 대부분 이제 많이 시작을 하죠.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서울에 이렇게 터를 잡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너무 정말 바람직한,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내가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걸 보여주셔서 저는 너무 멋있네요, 정말. 27인가요? 8이신가요? 27살이에요. 27살. 말이 안 돼요, 솔직히. 네. 지금 저랑 20년 차이네요. 바르게 잘 크시고 부모님이 정말 뿌듯해 하실 것 같아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이 조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마지막으로 궁금했어요. 제가 얘기 들으면서. 그게 뭐였냐면은 혼자 있을 때 되게 외로울 것 같은데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세요? 밥 먹을 때 좀 가장 외롭더라고요.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저도 혼자 살아봤거든요. 포천에서 2년 동안. 근데 그게 이제 저도 밥 먹을 때 제일 힘들더라고요. 외롭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날에는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도 뭐 한두 번이고 내 연애 생활이 잘 돼야 그것도 하는 거고 안 되더라고요. 근데 서울에 올라와서 혼자 그렇게 외로운 어떤 나날들을 견뎌내면서도 일상 안에서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매일매일 해내서 지금 또 내가 서울에 집도 한번 고민해볼 수 있는 지금의 서울이 조아님이 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장하고 기특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누나로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응원 드리고 싶어가지고 여쭤봤고요. 앞으로도 계속 쭉 응원 드릴 테니까 오늘 유디님이 주신 솔루션대로 한번 그 서쪽 라인에서 역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까운 데 위주로 아파트 많이 알아보시고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네. 그 대출 기간이 있잖아요. 네네. 보금자리론 대출 이런 거는 한 40년, 50년 이렇게까지 되는데 최대한 길게 받는 게 유리한 건가요? 나중에 갈아타기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때 갈아타기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고서 받는 거는 또 아니다 보니까 받을 때 제일 이제 기간이 긴 거, 나이가 젊어가지고 그 기간은 사실은 제일 길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좀 금리나 이런 부분에서 좀 나한테 이득인 상품?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결정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서울이 조아님 꼭 서울에 들어가시기를 응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응원할게요. 너무 건실한 저희 아들도 네. 저렇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얼굴도 막 되게 잘생기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느낌이. 목소리가 일단 잘생겼어요. 목소리가 잘생겼어. 맞아. 목소리 잘생겼어.